안녕하세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우주의 가장 먼 미래로 여행을 떠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은 고요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 빛 속에는 우주의 팽창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빛은 말없이 도착하고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우주가 어디로 향하는지 조용히 읽어냅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공간은 조금씩 넓어지며 모든 것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이 허용하는 가능성에 대한 차분한 탐구입니다. 그리고 그 탐구는 지금 이 조용한 밤에 시작됩니다. 2013년 3월 칠레 아타카마 사막 위 고원에서 안테나들이 맨눈에는 텅 빈 것처럼 보이는 하늘의 한 영역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신호들은 미세한 온도 차이로 기록되었고 그것은 지구상의 어떤 지형보다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 신호들은 차분하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지도화되었습니다. 저 아래 조용한 관측실에서 연구자들은 그 패턴이 의미하는 바를 기록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그 팽창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수십 년에 걸쳐 수집된 다양하고 독립적인 측정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 하나의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만약 가속이 가장 극단적인 수학적 형태로 계속된다면 팽창이 더 이상 배경의 흐름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힘이 될 때 무엇이 남을까요? 그 답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이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모델이 허용하는 것, 그리고 밤하늘이 은유가 아닌 기록된 증거로 다루어질 때 조용히 제안하는 것에 대한 느린 목록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보관된 빛 속에 나타납니다. 기후가 조절되는 서랍 속에 저장된 사진 건판들에서 같은 별밭들이 반복됩니다. 선명한 점들, 희미한 얼룩들, 회색 실처럼 그려진 먼지 띠들. 더 최근의 조사에서는 그 건판들이 디지털 프레임이 됩니다. 보정된 이미지들, 기기 노이즈가 수정된 것들, 깊은 노출로 쌓인 것들. 그 프레임 속 은하들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스펙트럼은 일관된 이동을 보여줍니다. 알려진 파장에 있어야 할 선들이 변이되어 도착합니다. 그 변이는 측정되고 기록되고 비교됩니다. 바다와 수십 년으로 분리된 천문대들에서 같은 패턴이 확인됩니다. 먼 은하들은 평균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후퇴는 거리에 따라 증가합니다. 그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론됩니다. 약간 늘어나서 도착하는 빛을 통해 주에 깊게 그려졌을 때 같은 기울기로 정착하는 숫자들을 통해 우주는 자신의 움직임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측정들이 일치한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밤마다 설정은 안정적이고 물리적입니다. 도미 트랙 위에서 회전합니다. 모터들이 부드럽게 윙윙거립니다. 틈이 열려 차가운 공기로 향합니다. 망원경이 가리키고 멈추고 그런 다음 추적이 정밀하기 때문에 느리게 보이는 움직임으로 하늘을 따라갑니다. 검출기 하우징 안에서 실리콘이 어둠 속에서 기다립니다. 광자가 도착하면 그들은 전하를 남깁니다. 그 전하는 픽셀 값이 됩니다. 값들은 이미지가 됩니다. 이미지는 카탈로그 항목이 되고 카탈로그는 결국 곡선이 됩니다. 1990년대 후반 그 곡선은 특정한 형태를 취했습니다. 제1하형 초신성들, 표준화된 거리 지표로 사용되는 폭발들이 먼 은하들에서 일관된 패턴으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짧은 점들로 기록되었습니다. 연구팀들은 그들의 겉보기, 밝기를 적색 편의와 비교했고 결과는 예상과 대조하여 추적되었습니다. 초신성들은 우주 팽창이 느려지고 있다면 있어야 할 것보다 더 어둡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단순한 해석은 가속이었고 데이터 세트 전체에서 반복되었으며
보정과 대조하여 확인되었고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정교해졌습니다. 가속은 드라마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같은 결론은 단일 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다른 구조들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의 균일한 장으로 매핑되며 우주의 기하학과 내용물을 인코딩하는 피크와 스케일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대규모 은하 조사는 물질의 분포를 도표화하고 그 분포 속에 희미한 선호가 남아 있습니다. 바리온 음양 진동, 우주 구조 속에 동결된 표준자입니다. 자의 길이는 다른 시대에서 비교되고 팽창 역사는 이야기가 아닌 측정된 곡선으로 재구성됩니다. 곡선은 물질과 다르게 행동하는 구성 요소를 암시합니다. 물질은 뭉칩니다. 복사는 빠르게 희석됩니다. 그러나 가속은 결합된 기록에서 지속됩니다. 표준 우주론 모델에서 이것은 암흑 에너지로 설명됩니다. 종종 공간 자체와 연관된 일정한 에너지 밀도로 취급되며 때때로 그리스 문자, 람다로 표시됩니다. 정의는 조용하고 조작적입니다. 그것은 측정된 팽창 역사가 관측된 하늘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항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대부분의 미래는 느립니다. 일정한 암흑 에너지 밀도에서 먼 은하들은 거대한 시간 척도에 걸쳐 관측 가능한 지평선 너머로 표류하며 우리 은하군과 같은 지역 구조들은 중력적으로 결합된 채로 남습니다. 하늘은 점차 외부 은하들이 비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빛이 더 이상 관측자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하학과 시간에 의하여 추동되는 퇴색이며 오늘날의 데이터와 일치하는 방정식을 통해 추적됩니다. 그러나 제목의 질문은 극단적인 변형을 가리킵니다.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모델의 부류가 존재합니다. 방정식에서 이것은 종종 루보 위아로 쓰이는 상태, 방정식 매개 변수를 통해 설명됩니다. W가 -1보다 작을 때 팽창은 단순히 은하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방식으로 가속됩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중력 결합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원자 결합을, 그 다음 물질을 정의하는 구조들을 극복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빅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측된 사건이 아니라 특정 가정하에서 수학적으로 허용된 종점으로서 이 에피소드는 과학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다룹니다. 조건부 예측으로서 어떤 카메라도 찢어지는 우주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것은 가속이며 암흑 에너지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약들입니다. 그 제약들 내에서 사람은 타임라인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임계값들의 순서화된 시퀀스, 결합력이 더 이상 팽창하는 배경에 대항하여 유지할 수 없는 지점들입니다. 시퀀스는 집에서 멀리, 직접 상상하기에는 너무 큰 구조들에서 시작됩니다. 은하다는 물질의 느린 배열입니다.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함께 붙들려 있고 X선으로 빛나는 뜨거운 은하단 내부 가스에 감싸여 있으며 중력 렌즈 효과로부터 추론되는 암흑 물질에 의해 지배됩니다. 천문학자들은 배경빛을 호로 구부리는 방식으로 가스의 온도로 내부에서 공전하는 은하들의 속도로 은하단 질량을 측정합니다. 이 측정들은 대규모에서 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빅립 모델에서 첫 번째 손실은 은하단의 응집력입니다. 특정 지점에서 암흑 에너지의 가정된 강도와 성장으로부터 계산된 가속은 은하단의 중력 인력이 그 무결성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한때 공통 중심을 공전했던 은하들이 서로 멀어집니다. 이미 희박한 가스는 더 멀리 팽창합니다. 은하단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풀립니다. 관측자들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은하단의 질량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분리가 넓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과정은 내부로 친숙한 형태들을 가로질러 계속됩니다. 나선 은하는 별, 가스, 먼지에 회전하는 원반입니다. 그 구조는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궤도에 의해 추적된 중력 패턴입니다. 장노출 이미지에서 파른 별 형성이 활발한 곳에서 밝고 원반이 헤일로로 얇아지는 외부 영역에서 희미합니다. 분광 조사에서 회전 곡선은 원반을 가로지르는 파장의 변화로 측정되며 한쪽의 별들이 접근하는 동안 다른 쪽이 후퇴함을 나타냅니다. 같은 조건부 미래에서 은하의 결합이 실패합니다. 원반의 궤도는 닫힌 경로이기를 멈춥니다. 헤일로는 붙들어두는 외피이기를 그칩니다. 별들이 은하 중심에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폭발이 아니라 한때 안정적이었던 거리들의 확대로서 밤하늘은 만약 지역 지평선 너머를 아직 볼 수 있다면 친숙한 패턴들이 은하라는 개념이 표류하는 별들보다 덜 의미 있게 될 때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조차도 태양계는 한동안 더 조용한 섬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결합은 더 강하고 더 지역적입니다. 태양의 중력은 거리, 속도, 시간으로 정의된 궤도에 행성들을 붙들어둡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양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레이더 측거를 통해 우주선 추적을 통해 천체력의 꾸준한 기록 유지를 통해 매일 측정됩니다. 행성의 위치는 수년 앞까지 예측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알려진 섭동 내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빅립 시나리오에서 그 안정성마저 초과되는 임계값이 도착합니다. 계산은 팽창하는 배경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 결합을 극복하는 순간을 정의합니다. 궤도는 더 이상 닫히지 않습니다. 지구의 경로는 느린 바깥쪽 표류가 됩니다. 분리는 영화적인 날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밧줄의 상실, 구속된 운동에서 구속되지 않은 후퇴로의 전환입니다. 만약 카메라가 있었다면 그것은 처음에는 평범한 세부 사항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햇빛은 여전히 친숙한 각도로 행성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구름은 여전히 바람 아래에서 형성되고 찢어질 것입니다. 바다 표면은 여전히 폭풍 아래에서 흰 선으로 부서질 것입니다. 변화는 궤도 매개 변수에 대한 거의 측정할 수 없는 수정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전 값으로 다시 정착하기를 거부하는 항법 테이블의 숫자들로서 가속이 강화됨에 따라 실패하는 것의 규모는 더 작아지고 더 친밀해집니다. 지구 자체는 중력에 의해 붙들려 있지만 또한 암석의 강도에 의해, 화학 결합에 의해, 압력 하의 광물의 격자 구조에 의해 붙들려 있습니다. 지진계는 행성의 자연 공명을 기록합니다. GPS 네트워크는 지각 이동을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합니다. 위성 중력 측정은 질량 재분배를 매핑합니다. 행성은 완벽한 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액체 외핵과 취성 지각을 가진 층상 구조체입니다. 조건부 종점에서 중력이 먼저 지배력을 잃습니다. 특정 계산된 단계에서 행성은 더 이상 이제 작은 거리에서도 작용하는 팽창에 대해 응집된 구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지각은 판구조적 규모를 넘어 파쇄됩니다. 멘틀의 느린 대류는 무관해집니다. 행성은 조각들로 해체됩니다. 폭발이 아니라 더 이상 공통 중력 중심을 공유하지 않는 조각들로서 분리됩니다. 여기서의 이미지, 만약 촬영될 수 있었다면 규모가 붕괴되는 와중에도 톤에서 조용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암벽 표면이 갈라집니다. 먼지가 잠시 떠 있다가 흩어집니다. 조각들이 천천히 회전하며 각각은 단일 몸체의 일부였던 마지막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햇빛은 계속 기하하게 복종하며 새로운 가장자리를 따라 단단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침묵이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공기를 필요로 하고 공기는 더 이상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력 너머에 더 깊은 종류의 결합이 있습니다. 원자는 양자화된 궤도의 전자를 붙들어 두며 이는 포텐셜로 설명되고 스펙트럼을 통해 측정됩니다. 화학 결합은 공유된 전자 구름을 통해 고체와 액체를 정의합니다. 실험실은 전자 현미경, X선 회절, 분광학을 통해 이 구조들을 확인합니다. 안정성은 추측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제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측정됩니다. 빅립은 행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정의적 특징은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모델에서 팽창은 전자기력과 경쟁할 때까지 강화됩니다. 그 임계값에 도달하면 분자는 원자로 분리됩니다. 원자는 핵과 전자로 분리됩니다. 물질의 구조가 해체됩니다. 친숙한 형태의 물체들, 암석, 물, 유기, 화합물들이 더 단순한 구성 요소들로 분해됩니다. 과정은 빠르거나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방정식에서 그것은 점진적 임계값 교차입니다. 결합의 강도가 팽창의 강도보다 작아지는 순간들입니다. 핵 자체도 결합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강한 핵력에 의해 붙들려 있으며 이는 짧은 거리에서 작용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입자 가속기에서 이 결합은 탐사되고 측정되고 모델화됩니다. 핵은 쪼개지거나 융합될 수 있지만 그러한 변화는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빅립의 최종 단계에서 계산은 팽창이 이 결합조차 초과하는 체제를 허용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에게서 분리됩니다. 핵은 존재하기를 그칩니다. 원자 번호, 질량수, 안정적 동위원소의 개념들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너머에 양성자와 중성자 자체는 복합 입자입니다. 쿼크와 글루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양자 세격학의 방정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빅립 외삽에서 일부 모델은 팽창이 강해져서 쿼크가 해방되는 지점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쿼크는 항상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복합 입자 안에 구속되어 관측됩니다. 그러나 수학은 그러한 체제를 허용합니다. 공간 자체가 찢어져서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묘사된 시퀀스는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나리오입니다. 그것은 만약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이 특정 범위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시간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진화한다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의 관측은 W가 -1에 가깝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팬텀 에너지 체제 W가 -1보다 작은 것은 배제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선호되지도 않습니다. 데이터는 제약을 설정하고 제약은 불확실성 범위를 허용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빅립은 수학적으로 유효한 가능성으로 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밤마다 보는 하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망원경이 수집하는 빛, 검출기가 기록하는 신호,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데이터 포인트들, 이것들이 우리가 우주의 팽창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의 기초입니다. 이론은 그 측정들에서 나오고 시나리오는 이론의 수학적 확장입니다. 빅립은 관측에서 직접 도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정식이 특정 조건에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더 많은 측정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더 정밀한 조사, 더 긴 기준선, 더 민감한 기기들을 통해서 아타카마 사막의 안테나들은 한 종류의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온도와 편광 패턴입니다. 다른 관측소들은 다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하와이의 마우나케아에서 거대 망원경들은
먼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수집합니다. 칠레의 세로톨롤로에서 조사 카메라들은 하늘의 넓은 영역을 스캔합니다. 우주에서 허블 우주망원경과 그 후계자들은 대기 흡수 없이 더 깊은 영역으로 들여다봅니다. 각 기구는 우주 팽창의 이야기에 다른 장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 장들은 점차 일관된 서사로 합쳐집니다. 그 서사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 발견입니다. 20세기 초 천문학자들은 나선형 성군이라고 불렸던 것이 실제로 우리 은하 밖의 별들의 섬들이라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이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들의 적색 편의와의 관계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지만 반복 가능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후퇴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발견은 세기 후반의 모든 우주론, 연구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요 질문은 팽창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것인가? 아니면 결국 중력이 팽창을 멈추고 역전시킬 것인가? 대답은 우주의 총 물질, 밀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임계 밀도보다 높으면 우주는 붕괴할 것입니다. 낮으면 영원히 팽창할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가장 좋은 측정은 우주가 임계치 근처이지만 약간 낮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천천히 팽창하지만 결코 수축하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그런 다음 초신성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팀, 초신성 우주론 프로젝트와 고적색 편의, 초신성 탐색팀이 같은 놀라운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우주 팽창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우주론적 구성 요소, 결국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게 된 것의 존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발견은 너무 중요해서 3명의 연구자들에게 2071년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본성은 물리학의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가능성은 우주 상수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의 한계로 들어가는 공간 자체와 연관된 일정한 에너지 밀도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암흑 에너지는 영원히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우주는 가속하는 방식으로 팽창하고 멀리 있는 은하들은 결국 관측 불가능해지지만 국소적인 구조들은 결합된 채로 남습니다. 이것은 가장 평범한 미래, 느린 퇴색이지 격변적 결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주 상수는 유일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물리학자들은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델을 고려합니다. 일부 모델에서 그것은 약해져서 결국 가속이 끝나거나 역전됩니다. 다른 모델에서 그것은 강해집니다. 위가 -1보다 작은 팬텀 에너지라고 불리는 후자의 가능성은 빅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팬텀 에너지는 이상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밀도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보통 물질과 반대입니다. 보통 물질은 팽창에 따라 희석됩니다. 팬텀 에너지에서는 더 많은 공간이 더 많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기 강화 과정입니다. 팽창이 가속할수록 암흑 에너지가 더 강해지고 그것이 팽창을 더 가속시킵니다. 결국 이 폭주 과정은 모든 구조를 압도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수학은 2003년에 로버트 콜드웰, 마크 카민코프스키, 네빈 웨인버그가 발표한 논문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그들은 팬텀 에너지 해서에 우주의 미래를 계산하고 임계값들의 시퀀스를 도출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특정 매개 변수 값에 대해 종점까지의 시간은 대략 수백억 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과 그것의 진화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명확합니다. 은하단, 은하,
항성계, 행성, 원자, 핵, 그리고 아마도 쿼크까지. 물론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관측은 빅립이 가까운 미래에 임박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암흑 에너지는 일정하거나 거의 일정해 보입니다. 팬텀 에너지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측정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물리학자들은 그 불확실성 범위 내의 가능성들을 탐구합니다. 빅립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리학이 허용하는 시나리오이며 따라서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치는 그것의 개연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빅립을 연구함으로써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구조에 대해,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 시공간의 본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시나리오들은 종종 기본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조명합니다. 우주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무엇이 일어날까? 우주가 갑자기 끝난다면 무엇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며 우리가 논의한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주의 팽창으로 시작했습니다. 관측된 사실, 적색 편의의 측정, 곡선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암흑 에너지로 넘어갔습니다. 가속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그러나 본성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는 빅립 시나리오를 탐구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강해지면 팽창이 결국 모든 구조를 압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밤하늘의 빛에서 시작됩니다. 별빛, 은하빛,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빛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파장, 강도, 도착 시간입니다. 그 정보를 해독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구조와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그것은 느리고 꼼꼼한 작업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 수천 명의 연구자들의 노력, 끊임없이 개선되는 기기와 방법입니다. 밤하늘은 고요해 보입니다. 별들은 제자리에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지는 착시입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태양은 은하수의 중심 주위를 공전합니다. 은하수는 국부 은하군 내에서 움직입니다. 국부 은하군은 더 큰 최운하단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의 층들이 쌓여 있고 우리는 그 복잡한 댄스의 참여자입니다. 이 맥락에서 빅립은 모든 댄스가 멈추는 시나리오입니다. 파트너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무대가 분해되고 음악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의 이미지이지만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린 해체입니다. 각 구조가 차례로 결합을 잃고 구성 요소들이 표류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종 상태는 균질하고 등방적인 팽창하는 공간입니다. 차갑고 어둡고 비어있는, 그러나 여전히 팽창하는, 이 이미지가 우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감정적 반응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빅립이 일어날지 여부는 우주의 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속성은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관측은 더워위 값을 더 정밀하게 제약할 것입니다. 그 제약에 따라 빅립은 더 개연성이 높아지거나 더 개연성이 낮아지거나 완전히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고 관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늘은 계속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플랑크 위성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가장 상세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암흑 에너지 조사는 수백만 개의 은하들의 위치와 모양을 카탈로그화하고 있습니다. 루빈 전문대는 곧
전례 없는 규모로 하늘을 조사할 것입니다. 유클리드 위성은 우주의 기하학과 팽창 역사를 탐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각 프로젝트는 암흑 에너지의 본성에 대한 제약을 추가합니다. 이 모든 노력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질문들은 거창하지만 방법은 겸손합니다. 측정, 기록, 비교, 분석입니다. 오류를 확인하고 결과를 재현하고 모델을 개선합니다. 과학은 영웅적 통찰의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수년간의 조용하고 꼼꼼한 작업이 있습니다. 빅립 시나리오로 돌아가서 그것의 시간표를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콜드웰과 동료들의 계산에서 종점까지의 시간은 상태 방정식 매개 변수 WW와 현재 허블 상수에 의존합니다. 만약 W가 정확히 마이너스 1.5이고 현재의 우주론적 매개 변수들을 사용한다면 빅립까지의 시간은 대략 220억 년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우주 나이의 약 1.6배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매우 민감합니다. W가 마이너스 1.1이라면 시간표는 수천억 년으로 늘어납니다. 가정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 시간표 내에서 구조들의 해체는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은하단이 먼저 분리되고 수십억 년 후에 은하들이 분리되고 그 후에 항성계들이 분리됩니다. 최종 단계들, 원자와 핵의 해체는 종점 직전, 아마도 마지막 몇 분이나 초 안에 일어납니다. 이 급격한 가속은 팬텀 에너지의 특성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주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팽창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풀립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상상해 봅니다. 관측자가 있다면 그들은 무엇을 볼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도 은하단들이 더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하들 사이에 간격이 커진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은 계속됩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문명은 지속됩니다. 수십억 년이 흐르면 변화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웃 은하들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밤하늘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우리 자신의 은하 또는 그 후손은 고립된 섬이 됩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행성들은 여전히 궤도를 돌지만 외부 우주는 접근 불가능해집니다. 종점에 더 가까워지면 우리 은하 자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별들이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중력 결합이 팽창에 의해 압도됩니다. 태양계는 은하에서 표류해 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밤하늘에는 이웃 별들이 거의 없습니다. 태양만이 가까이에서 빛납니다. 그 다음 태양계 자체가 해체됩니다. 외부 행성들이 먼저 궤도를 이탈합니다. 그 다음 내부 행성들입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집니다. 태양빛이 희미해지고 마침내 사라집니다. 행성은 어둠 속에 남겨집니다. 여전히 자전하고 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공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몇 시간 또는 몇 분에 행성 자체가 분해됩니다. 중력이 팽창에 대항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지각이 갈라지고 멘틀이 분리되고 핵이 흩어집니다. 암석, 금속, 물, 공기가 각각의 길을 갑니다. 원자 규모에서 분자들이 원자로 분리됩니다. 화학 결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됩니다. 유기 화합물은 구성요소 원소로 분해됩니다. 그 다음 원자들이 해체됩니다. 전자들이 핵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전자기력이 팽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온화된 플라즈마만이 남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이 떠다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핵들이 분해됩니다. 강한 핵력이 극복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분리됩니다. 어떤 모델에서는 쿼크들도 분리됩니다.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서로에게서 찢겨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수학은 특이점을 예측합니다. 스케일 팩터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공간이 무한히 빠르게 팽창합니다. 물리학이 고장납니다. 알려진 방정식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이점 너머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현재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의 보편성입니다. 빅립에서 크기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은하단이든 원자이든 결국 모든 것이 해체됩니다. 유일한 차이는 타이밍입니다. 더 약하게 결합된 구조가 먼저 분리되고 더 강하게 결합된 구조가 나중에 분리됩니다. 그러나 종점에서는 모든 것이 같은 운명을 공유합니다. 분리, 고립, 해체입니다. 다른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와 비교해봅니다. 빅크런치에서는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수축하여 특이점으로 붕괴합니다. 열죽음에서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지만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아무런 작업도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빅프리즈에서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 더 차가워져서 결국 절대 0도에 가까워집니다. 각 시나리오는 다른 최종 상태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빅립은 가장 극단적입니다.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물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빅립에서는 물질 자체가 해체됩니다. 이 다양한 가능성들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암흑 에너지의 본성, 암흑 물질의 정체, 시공간의 근본적 구조, 이 모든 것이 열린 질문입니다. 과학은 진행 중인 탐구입니다. 오늘의 최선의 이론은 내일의 데이터에 의해 수정되거나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과학은 자기 교정적입니다. 그것은 증거를 따라가고 오류가 발견되면 조정합니다. 빅립이 일어날지 여부는 결국 자연이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질문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그것의 비밀을 천천히 드러냅니다. 인내와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과 연결시킵니다. 우주의 규모와 신비에 우리는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더 넓은 맥락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나이, 약 138억 년 된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 지구는 약 45억 년 되었습니다. 생명은 약 38억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인류는 불과 수십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주적 시간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이 찰나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원자의 구조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유전 코드를 해독했습니다. 우리는 중력파를 검출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상세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천 년의 누적된 지식에 기반합니다. 빅립 시나리오가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이 모든 지식, 이 모든 구조, 이 모든 복잡성이 얼마나 덧없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주의 특정 조건에서 모든 것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 문명, 행성, 별, 은하, 원자까지. 그것은 겸손하게 하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발견하는 이 능력, 이것들은 우주의 특별한 배열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우주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종말, 해체, 무, 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외감입니다. 우주의 규모, 그것의 복잡성, 그것의 법칙들의 우아함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과학은 두 반응 모두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 반응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가능한 한 정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빅 립은 그 그림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한 미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관찰하고 더 정밀하게 측정할수록 그림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빅 립은 배제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개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밤 하늘은 고요합니다. 별들은 빛나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그들의 나선팔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지만 그 팽창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화학 결합이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들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빅립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 척도에서 우주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먼 미래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수조 년의 시간 척도를 고려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초월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지성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명을 훨씬 넘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시 데이터로 돌아갑니다. 현재의 우주론적 관측은 W가 -1에 매우 가깝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플랑크 위성의 결과에 따르면 W는 대략 -1.03 플러스 마이너스 0.03입니다. 이 불확실성 범위는 팬텀 에너지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해석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라는 것입니다. W가 정확히 -1이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관측은 이 제약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유클리드 미션은 W를 1% 이하의 정밀도로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루빈 천문대의 광범위한 조사는 수십억 개의 은하들을 카탈로그화하여 암흑 에너지의 효과를 더 정밀하게 추적할 것입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우주의 팽창 역사에 대한 독립적인 프로브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합쳐지면 우리는 암흑 에너지의 본성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한 그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빅립이 배제되든 확인되든 그 과정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의 작동 방식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그것을 테스트합니다. 예측이 확인되면 가설은 강화됩니다. 예측이 반박되면 가설은 수정되거나 폐기됩니다. 이 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주의 팽창에 대한 이야기는 이 순환의 좋은 예입니다. 허블의 원래 발견은 팽창의 기본적인 사실을 확립했습니다. 후속 관측들은 팽창률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1990년대의 초신성 연구는 가속을 발견했습니다. 21세기의 정밀 우주로는 암흑 에너지의 속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우리의 이해는 더 깊어지고 더 정밀해졌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빅립이 일어날지 여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 또는 수세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데이터가 대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과학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우주의 비밀을 풀어가는 기쁨, 새로운 발견의 흥분, 더 깊은 이해의 만족감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우주가 찢어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빅립 시나리오에서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결합된 채로 남지 않습니다. 은하들, 별들, 행성들, 원자들, 핵들, 모든 것이 분리됩니다. 최종 상태는 급격히 팽창하는 공간 속에 흩어진 기본 입자들입니다. 구조가 없고 복잡성이 없고 패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다른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우주가 빅립을 피하고 느린 퇴색의 미래를 향해 간다면 구조는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은하들은 수조 년 동안 존재합니다. 별들은 타고 꺼지고 새로운 별들이 형성됩니다.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거의 영원한 시간을 갖습니다. 열죽음 시나리오에서 최종 상태는 최대 엔트로피의 균일한 평형입니다. 에너지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온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작업도 수행될 수 없습니다. 어떤 구조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빅립보다 훨씬 더 긴 시간 척도, 아마도 10의 100제곱년 이상에서 일어납니다. 이 다양한 시나리오들 사이에서 과학은 어떤 것이 실현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관측, 더 정밀한 측정, 더 나은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과학의 현재 상태입니다. 열린 질문들, 활발한 연구, 지속적인 발견입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세대는 우주에 대해 이전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빅뱅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매핑했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을 촬영했습니다. 우리는 중력파를 검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세기, 특히 지난 몇십 년 안에 달성되었습니다. 미래 세대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암흑 물질의 입자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양자 중력의 완전한 이론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열 것입니다. 과학의 지평선은 계속 확장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지평선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축적된 지식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미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질문하고 탐구하고 발견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되는 것의 일부입니다. 호기심, 경이감, 이해에 대한 욕구입니다. 빅립은 그 탐구의 한 목적지입니다. 그것이 실현되든 아니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주의 구조에 대해,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 시간과 공간의 본성에 대해.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기본적인 원리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과학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끝나갈 때 우리는 처음에 시작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타카마 사막 위의 안테나들, 우주의 미세한 온도 차이를 기록하는 그 데이터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며 그 팽창이 가속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속의 원인은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본성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다면 우주의 미래는 느린 퇴색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강해진다면 빅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실현될지는 미래의 관측이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열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열린 질문은 과학의 원동력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들은 새로운 실험, 새로운 관측, 새로운 이론의 영감을 줍니다. 답이 있는 질문보다
없는 질문이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질문에는 발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은 고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수년, 수십 년, 때로는 수천 년을 여행해서 우리 눈에 도착합니다. 그 빛 속에 우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팽창하는 우주, 가속하는 팽창,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망원경이 건설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수집되고,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중간에 있습니다. 시작은 알지만 끝은 아직 모릅니다. 그것이 우주에 대한 탐구의 매력입니다. 항상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물리학으로 들어갑니다.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상태 방정식은 물질이나 에너지의 압력과 밀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W로 표시되며 P는 압력, R는 밀도일 때 P1시when 인지듀얼시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보통 물질의 경우 W에는 대략 0입니다. 물질은 압력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론적 입자, 즉 복사의 경우 W에는 3분의 1입니다. 복사는 양의 압력을 가집니다. 우주 상수의 경우 W에는 정확히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은 음의 압력을 의미하며 그 음의 압력이 가속 팽창을 유발합니다. 만약 W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이것이 팬텀 에너지입니다. 이 경우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에너지 보존의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에너지 보존은 복잡합니다. 팽창하는 우주에서 전역적 에너지 보존의 간단한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팬텀 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부 이론적 모델에서는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팬텀 에너지를 가진 필드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팬텀 에너지는 인과성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문제들은 팬텀 에너지를 많은 물리학자들이 덜 선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의 선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오직 관측을 통해 결정됩니다. 만약 미래의 데이터가 W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 물리학자들은 이론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의 방식입니다.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동적일 수 있습니다. 즉, W가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암흑 에너지의 행동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일부 모델에서는 암흑 에너지가 처음에는 우주 상수처럼 행동하다가 나중에 팬텀 체제로 전환됩니다. 다른 모델에서는 암흑 에너지가 결국 약해져서 가속이 끝나거나 역전됩니다. 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구별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의 시간 의존성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가부와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려면 매우 정밀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이 측정은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빅립 시나리오로 돌아가서 그것의 물리학적 의미를 더 자세히 생각해 봅니다. 빅립에서 스케일 팩터, RT는 유한한 시간에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스케일 팩터는 우주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dt, RT, x, d세면라면 RT가 무한대로 가면 거리도 무한대로 갑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찢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더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거리 자체가 아니라 거리의 변화율, 즉 허블 매개 변수 HT입니다. HT는 AT의 시간, 미분을 AT로 나눈 것입니다. 빅립에서 HT, 또 유한한 시간에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것은 팽창이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가 찢어지는지 여부는 국소적인 힘과 허블 팽창 사이의 경쟁에 달려 있습니다. 은하단은 중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중력은 물질의 질량과 물질 사이의 거리에 의존합니다. 팽창은 물질 사이의 거리를 늘리려고 합니다. 보통 상황에서 결합된 구조 내에서 중력이 이깁니다. 허블 팽창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빅립에서 허블 매개 변수가 매우 커지면 팽창이 중력을 압도합니다. 이것이 구조가 해체되는 조건입니다. 수학적으로 은하단이 해체되는 시점은 국소 팽창률이 은하단의 탈출 속도와 같아지는 때입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물질은 더 이상 결합된 채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같은 논리가 더 작은 구조에도 적용됩니다. 은하, 항성계, 행성, 원자, 핵, 각 수준에서 결합력이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입니다. 팽창이 각 결합력을 초과할 때 해당 구조가 해체됩니다. 더 강한 결합력을 극복하려면 더 빠른 팽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결합된 구조가 더 나중에 해체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약한 핵력의 역할입니다. 약한 핵력은 방사성 붕괴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조를 결합시키는 힘이 아닙니다. 빅립에서 약한 핵력은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구조의 해체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의 순서로 일어납니다. 빅립의 타임라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콜드웰 등의 논문에서 두다루 딘샤스 이닝 1.5를 가정하면 빅립까지의 시간은 약 220억 년입니다. 이 타임라인 내에서 주요 이벤트들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빅립 약 10억 년 전, 은하단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빅립 약 6천만 년 전, 은하수와 같은 은하가 분리됩니다. 빅립 약 3개월 전, 태양계가 분리됩니다. 빅립 약 30분 전, 지구가 파괴됩니다. 빅립 약 19초 전, 원자가 파괴됩니다. 이 숫자들은 선택된 매개 변수에 민감하지만 순서와 상대적 타이밍은 빅립 시나리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 타임라인이 보여주는 것은 가속의 극적인 증가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변화는 느립니다. 은하단 해체에서 원자 해체까지 약 10억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매우 빠릅니다. 지구 해체에서 원자 해체까지 30분도 안 됩니다. 이것은 팬텀 에너지의 폭주 특성을 반영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어떤 종류의 관측자도 빅립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리되기 전에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생명체도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빅립은 관측 불가능한 종말입니다. 그것이 일어난다면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관측자들은 빅립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두아르 여보류가 -1보다 작다는 것이 확립되고 암흑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면 물리학자들은 임박한 종말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은하단이 해체될지, 언제 은하가 해체될지, 언제 그들 자신이 해체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섬뜩한 전망이지만 순전히 가설적입니다. 더 철학적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빅립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이 의미를 만드는지는 철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빅립은 모든 구조를 파괴합니다. 그것은 생명, 문명, 기록을 파괴합니다. 어떤 것도 빅립을 넘어서 지속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미가 지속성에 의존한다면 빅립은 의미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지속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는 순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경험의 순간, 이해의 순간, 연결의 순간에
이 관점에서 종말은 의미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그것이 존재하는 동안 존재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스스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가능성들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빅 립이 모든 구조를 파괴한다 해도 물리 법칙은 남습니다. 법칙들은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구조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빅 립 후에도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팽창이 계속된다면 그 팽창을 기술하는 방정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주의 수학적 구조는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철학적 논쟁의 대상입니다. 법칙이 관측자 없이 존재하는지, 물질 없이 의미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은 쉽게 대답되지 않습니다. 물리학은 관측 가능한 것에 집중합니다. 관측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제 빅립을 넘어서 생각해 봅니다. 특이점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수학적으로 스케일 팩터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물리적으로 이것은 알려진 물리학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이점에서 예측력을 잃습니다. 특이점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합니다. 현재 양자 중력의 완전한 이론은 없습니다.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그리고 다른 접근법들이 있지만 어떤 것도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빅립 특이점이 실제로 도달되는지 아니면 양자 효과가 그것을 방지하는지 이런 질문들은 열려 있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빅립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특이점에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 우주론의 한 변형입니다. 빅뱅에서 시작하여 빅립에서 끝나고 새로운 빅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추측적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관측적 증거는 없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빅립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방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팬텀 에너지가 어떤 점에서 불안정해져서 붕괴하거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빅립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추측적입니다. 현재로서 빅립은 열린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이 허용하는 시나리오이지만 관측에 의해 확인되거나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연구가 그 상태를 바꿀 것입니다. 이제 이 에피소드의 마무리로 향합니다.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의 안테나에서 시작하여 우주의 팽창, 암흑 에너지의 발견, 빅립의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구조의 해체, 물질의 분해, 특이점의 불확실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의 방법, 열린 질문, 발견의 기쁨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빅립이 일어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그 질문들이 우리를 별들로 이끕니다. 오늘 밤 창문 너머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을 여행해서 우리 눈에 도착합니다. 그 빛 속에 우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아직 쓰이지 않은 미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독자이자 참여자입니다. 우주가 찢어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무언가일 것입니다. 과학은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계속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은 고요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우주의 팽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이야기는 관측에서 시작됩니다. 망원경이 수집하는 빛, 검출기가 기록하는 신호,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추출되는 정보입니다. 과학은 측정에 기반합니다. 이론은 측정을 설명하고 예측합니다. 예측이 확인되면 이론은 신뢰를 얻습니다. 예측이 실패하면 이론은 수정됩니다. 우주 팽창의 발견은 이 과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은 은하들의 거리와 적색 편의 사이의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후퇴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발견은 현대 우주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허블의 원래 측정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거리 측정은 어렵습니다. 별의 밝기가 거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지와 흡수를 보정해야 합니다. 기기의 체계적 오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 측정들은 개선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기, 새로운 분석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우주 팽창의 역사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하형 초신성은 특별히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이 초신성들은 백색 외성이 동반성에서 물질을 흡수하다가 임계 질량에 도달하면 폭발합니다. 그 폭발의 밝기는 거의 일정합니다. 이것은 표준 촛불입니다. 즉, 알려진 밝기를 가진 물체입니다. 표준 촛불을 관측하면 겉보기 밝기와 실제 밝기의 차이에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팀, 초신성 우주론 프로젝트와 고적색 편의 초신성 탐색팀이 먼 은하의 제1하형 초신성을 관측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놀라운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초신성들은 예상보다 어두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보다 더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발견은 물리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팽창이 점차 느려지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중력이 팽창을 제동하기 때문입니다. 가속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구성 요소의 존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중력에 반하여 우주를 밀어내는 무언가입니다. 이것이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은 우리의 무지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압니다. 그것은 우주 팽창을 가속시킵니다. 가장 단순한 모델에서 그것은 공간 자체와 연관된 에너지입니다. 진공 에너지 또는 우주 상수라고도 합니다. 이 모델에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합니다. 우주가 팽창해도 희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일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암흑 에너지가 동적일 수 있습니다. 즉,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적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퀸테센스는 스칼라 필드로 그 에너지 밀도가 시간에 따라 천천히 변합니다. 팬텀 에너지는 더 극단적인 경우로 에너지 밀도가 증가합니다. 각 모델은 다른 상태 방정식 매개 변수 두바드를 예측합니다. 현재의 관측은 W가 -1에 매우 가깝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1인지 아니면 약간 위나 아래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주의 장기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W가 정확히 -1이면 우주는
영원히 가속하며 팽창하지만 구조는 유지됩니다. W가 -1보다 작으면 빅립이 가능해집니다. 미래의 관측은 이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유클리드 미션은 암흑 에너지의 속성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개의 은하들의 모양과 위치를 측정할 것입니다. 약한 중력, 렌즈 효과와 바리온 음향 진동을 사용하여 우주의 팽창 역사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루빈 천문대의 조사는 수천억 개의 물체를 카탈로그화하여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 대한 전례 없는 지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축적되면 W의 값과 그것의 시간 의존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것이 빅립의 가능성을 확인할지 배제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우주의 구조에 대해 더 생각해 봅니다. 우주는 계층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규모에서 쿼크와 렙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형성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을 형성합니다. 핵과 전자가 원자를 형성합니다. 원자가 분자를 형성합니다. 분자가 물질을 형성합니다. 더 큰 규모에서 물질은 천체를 형성합니다. 먼지와 가스가 별을 형성합니다. 별이 은하를 형성합니다. 은하가 은하군과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은하단이 최은하단과 필라멘트를 형성합니다. 이 거대한 구조들은 우주의 웹을 이룹니다. 이 모든 구조는 힘에 의해 유지됩니다. 강한 핵력이 핵을 결합합니다. 전자기력이 원자와 분자를 결합합니다. 중력이 천체, 은하, 은하단을 결합합니다. 각 힘은 다른 강도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핵력은 매우 강하지만 짧은 범위입니다. 전자기력은 중간 강도이고 긴 범위입니다. 중력은 매우 약하지만 무한 범위입니다. 빅립에서 팽창이 이 모든 힘을 순차적으로 압도합니다. 먼저 중력이 패배합니다. 은하단이 분리되고 은하가 분리되고 항성계가 분리됩니다. 그 다음 전자기력이 패배합니다. 분자가 분리되고 원자가 분리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핵력이 패배합니다. 핵이 분리됩니다. 이 순서는 힘의 상대적 강도를 반영합니다. 더 약한 힘이 더 먼저 패배합니다. 이것은 직관적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극적입니다. 우주의 모든 구조, 수십억 년에 걸쳐 형성된 복잡하고 아름다운 배열들이 풀립니다. 남는 것은 기본 입자들 뿐입니다. 서로에게서 멀어지며 상호작용 없이 표류합니다. 이 이미지는 우주의 덧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별, 은하, 원자조차도 특정 조건에서 해체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빅립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그것은 현재를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순간, 복잡한 구조가 유지되고 생명이 번성하고 의식이 우주를 관찰하는 이 순간은 특별합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대해 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빅뱅 후 약 38만 년에 방출된 빛입니다. 그 당시 우주는 충분히 식어서 원자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유전자들이 광자를 끊임없이 산란시켜서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재결합 후 광자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광자들이 지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으로 관측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매우 균일합니다. 그것의 온도는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습니다. 약 2.7 켈빈입니다. 그러나 미세한 변동이 있습니다. 약 10만 분의 1 수준의 온도 차이입니다. 이 변동은 초기 우주의 밀도 요동을 반영합니다. 그 요동이 씨앗이 되어 은하와 은하단이 형성되었습니다. 플랑크 위성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가장 상세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그 지도는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정밀하게 제약합니다. 우주의 나이, 구성, 기하학, 팽창률, 이 모든 것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추출됩니다. 그것은 우주론의 황금 자료입니다. 플랑크 데이터는 표준 우주론 모델, 람다 CDM 모델과 매우 잘 일치합니다. 이 모델에서 우주는 약 68%의 암흑 에너지, 27%의 암흑 물질, 5%의 보통 물질로 구성됩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상수로 취급됩니다. 이 모델은 관측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패턴, 은하의 분포, 초신성의 밝기를 성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표준 모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허블 텐션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측정된 팽창률과 국소 우주에서 측정된 팽창률 사이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이 불일치가 체계적 오류인지 아니면 새로운 물리학의 신호인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텐션이 해결되면 우리는 암흑 에너지의 본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표준 모델을 넘어서는 이론을 요구할 것입니다. 빅립의 가능성도 그 맥락에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은하는 수십억 개의 별, 가스, 먼지, 암흑 물질에 중력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은하수는 나선 은하입니다. 그것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은하는 우주의 역사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밀도 요동이 성장하여 암흑 물질, 헤일로를 형성했습니다. 그 헤일로의 중력 우물로 가스가 모였습니다. 가스가 냉각되면서 별이 형성되었습니다. 별들이 은하를 구성했습니다. 은하들은 합병하고 진화하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수십억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빅립 시나리오에서 이 모든 것이 되돌려집니다. 은하가 형성되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지만 그것이 해체되는 것은 훨씬 빠릅니다. 팬텀 에너지의 폭주 속성 때문에 마지막 단계는 급격합니다. 별의 일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별은 가스 구름이 중력 아래 수축할 때 형성됩니다. 중심부가 충분히 뜨거워지면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가 별을 밝게 합니다. 태양과 같은 별은 수십억 년 동안 빛납니다. 별이 수소를 소진하면 진화합니다. 적색 거성이 되고 외층을 방출하고 백색 외성이 됩니다. 더 무거운 별은 더 극적인 운명을 겪습니다.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을 남깁니다. 이 과정에서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어 우주에 퍼집니다. 빅립에서 이 순환이 중단됩니다. 별이 형성되지 않고 진화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대신 은하가 해체되어 별들이 흩어집니다. 별 자체는 잠시 존재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도 해체됩니다. 그들의 원자가 분리되고 그들의 핵이 분리됩니다. 이것은 별의 자연적인 죽음과 다릅니다. 자연적인 죽음에서 별은 에너지를 방출하며 변환됩니다. 빅립에서 별은 외부의 힘에 의해 찢어집니다.
그것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분리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같습니다. 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랙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별의 죽음에서 형성되거나 은하 중심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로 존재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물체 중 하나입니다. 빅립에서 블랙홀의 운명은 불확실합니다. 일부 계산에 따르면 블랙홀도 결국 팽창에 의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블랙홀의 일반적인 이해와 충돌합니다. 블랙홀은 정의상 탈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빅립에서 공간 자체가 팽창합니다. 이것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복잡한 질문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블랙홀이 빅립 직전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블랙홀도 특정 시점에서 해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반영합니다. 다크매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다크매터는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중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그것의 존재는 은하 회전 곡선, 중력 렌즈 효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추론됩니다. 우주 물질의 대부분은 다크매터입니다. 보통 물질보다 약 2배 많습니다. 다크매터의 정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후보가 제안되었습니다. WEMP, 엑시온, 원시 블랙홀 등입니다. 전 세계의 실험들이 다크매터 입자를 직접 검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연구는 계속됩니다. 빅립에서 다크매터도 분리됩니다. 다크매터 입자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다크매터 헤일로가 해체됩니다. 다크매터가 무엇이든 그것의 구조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빅립은 보통 물질과 다크매터를 동등하게 해체합니다. 시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시간은 물리학에서 기본적인 양입니다. 그것은 방정식에서 변수로 나타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은 공간과 함께 시공간을 형성합니다. 시공간은 휘어질 수 있습니다. 중력은 시공간의 곡률입니다. 빅립에서 시간은 특이점에서 끝납니다. 스케일 팩터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순간은 시간의 끝입니다. 그 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시간은 없습니다. 특이점 너머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현재 물리학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빅뱅 특이점과 유사합니다. 빅뱅에서 시간은 시작됩니다. 빅립에서 시간은 끝납니다. 두 특이점은 시간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 너머에서 시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는 시간이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창발적 현상이라고 제안합니다. 즉,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더 기본적인 실체들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빅뱅과 빅립은 시간의 실제 시작과 끝이 아니라 시간이 창발하는 방식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추측적입니다. 그것들은 양자 중력 이론의 완성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는 시간의 본성에 대한 열린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립은 그 질문들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엔트로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도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고립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것은 결코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화살을 정의합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우주의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 왔습니다. 초기 우주는 매우 낮은 엔트로피 상태였습니다.
균일하고 뜨거웠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별, 은하, 행성, 생명입니다. 이 구조들은 국소적으로 엔트로피를 감소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엔트로피는 증가했습니다. 빅립에서 구조가 해체됩니다. 이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일까요? 감소하는 것일까요? 대답은 복잡합니다. 빅립에서 구조가 사라지지만 동시에 팽창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최종 상태는 균일하고 낮은 밀도의 공간입니다. 이것이 높은 엔트로피 상태인지 낮은 엔트로피 상태인지는 엔트로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빅립 특이점 근처에서 여력학의 개념이 붕괴된다고 주장합니다. 특이점에서는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의 개념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정보는 현대 물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정보는 보존됩니다. 유니타리 진화해서 정보는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은 이 원리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빅립에서 정보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모든 구조가 해체되면 그 구조에 담겨 있던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정보가 보존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이런 질문들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현재의 물리학은 완전한 대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빅립이 일어나고 모든 구조가 해체되면 문명의 모든 기록이 사라집니다. 예술, 과학, 역사, 기억,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망각입니다.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정보론적 관점에서 이것은 우주의 정보 내용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정보에서 분산된 정보로의 전환입니다. 생명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생명은 복잡한 화학적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자기 복제하고 대사를 수행하고 환경에 반응합니다. 지구의 생명은 약 38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명은 다양화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인간은 그 역사의 최근 부분입니다. 빅립에서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생명은 끝납니다. 유기체는 원자로 분해됩니다. 그 원자는 기본 입자로 분해됩니다. 생명의 어떤 형태도 빅립을 넘어서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물론 빅립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수십억 년, 아마도 수백억 년 후입니다. 그 사이에 생명은 진화하고 적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 문명이 그때까지 지속된다면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빅립은 모든 적응을 무효화합니다. 이것이 우울한가요? 그것은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종말의 전망은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현재를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과학은 감정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희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빅립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거나 시간에 따라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주의 미래는 덜 극단적입니다. 구조는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생명은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물리학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힘이나 현상이 빅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19세기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0세기 물리학자들은 암흑 에너지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1세기 물리학자들도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빅립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가능성은 더 개연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관찰하고 배웁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별,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의 외곽에 있습니다. 그 은하는 수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입니다. 우주의 규모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관찰하고 측정하고 모델화합니다. 우리는 빅뱅에서 빅립까지의 우주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우리는 원자의 구조에서 은하단의 역학까지 이해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업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주의 일부인 우리가 나머지를 관찰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의식은 우주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자신의 기원과 운명에 대해 질문합니다. 빅립은 그 질문 중 하나에 대한 가능한 대답입니다. 우주의 운명은 무엇인가? 하나의 대답은 모든 것이 찢어진다. 이것은 확정된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설입니다. 그러나 그 가설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은 고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망원경들은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천천히,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빅립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그때까지 우리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우주가 찢어지면 무엇이 남을까? 아마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무언가일 것입니다. 대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찾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내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 빛 속에 우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우주의 구조와 그 구조를 유지하는 힘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합니다. 우주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과 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질은 은하, 별, 행성, 생명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빛, 열, 운동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네 가지 기본 힘에 의해 지배됩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입니다. 중력은 가장 약한 힘이지만 가장 긴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 은하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중력의 결과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은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됩니다.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하고 다른 물체는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움직입니다. 전자기력은 전하를 가진 입자 사이에 작용합니다. 그것은 원자 내에서 전자를 핵 주위에 붙들어 둡니다. 그것은 분자를 형성하는 화학 결합을 만듭니다. 그것은 빛, 전파, X선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파의 원천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이 전자기력을 기술합니다. 강한 핵력은 원자핵 내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결합합니다. 그것은 매우 강하지만 매우 짧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 크기 정도에서만 작용합니다. 양자 세격학이 강한 핵력을 기술합니다. 쿼크와 글루온이 상호작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합니다. 약한 핵력은 방사성 붕괴를 담당합니다. 그것은 쿼크의 한 유형을 다른 유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타 붕괴에서 일어납니다. 약한 핵력도 짧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약 이론이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을 통합합니다.
이 네 가지 힘은 우주의 모든 상호작용을 설명합니다. 입자들이 움직이고 충돌하고 결합하고 붕괴하는 모든 과정이 이 힘들의 결과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힘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통일 이론은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결합하려고 합니다. 만물의 이론은 중력까지 포함하여 모든 힘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빅립에서 이 힘들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팽창이 강해지면서 각 힘이 차례로 압도됩니다. 중력이 먼저 패배하고 전자기력이 다음이고 강한 핵력이 마지막입니다. 약한 핵력은 구조를 결합하는 힘이 아니므로 이 순서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힘의 상대적 강도를 반영합니다. 중력은 가장 약합니다.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약 10의 36제곱배 강합니다. 강한 핵력은 전자기력보다 약 100배 강합니다. 이 거대한 차이 때문에 중력이 지배하는 규모와 핵력이 지배하는 규모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하와 은하단의 규모에서 중력이 지배합니다. 전자기력과 핵력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핵력의 범위는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중력만이 이 거대한 규모에서 작용합니다. 원자와 분자의 규모에서 전자기력이 지배합니다. 중력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두 전자 사이의 중력은 그들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보다 10의 42제곱배 작습니다. 전자기력이 원자의 구조를 결정하고 화학 결합을 형성합니다. 핵의 규모에서 강한 핵력이 지배합니다. 그것은 양성자들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을 극복하고 핵을 결합시킵니다. 핵력이 없다면 원자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소 이외의 모든 원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빅립은 이 계층을 역순으로 해체합니다. 가장 약한 결합이 먼저 풀립니다. 가장 강한 결합이 마지막에 풀립니다. 이것은 직관적입니다. 더 강한 것을 이기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팽창이 그 힘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은하단의 해체에 대해 더 자세히 생각해 봅니다. 은하단은 우주에서 가장 큰 중력적으로 결합된 구조입니다. 그들은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합니다. 그들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0의 14제곱에서 10의 15제곱입니다. 그 질량의 대부분은 암흑 물질입니다. 보통 물질은 뜨거운 은하단 내부 가스와 은하 내의 별로 존재합니다. 은하단은 중력에 의해 결합됩니다. 은하들은 은하단의 중력 우물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의 궤도 속도는 은하단의 총 질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리얼 정리에 따르면 궤도 속도와 질량 사이에는 특정 관계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관계를 사용하여 은하단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빅립 시나리오에서 팽창이 특정 임계값에 도달하면 은하단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임계값은 은하단 내의 중력 인력과 팽창에 의한 분리 효과가 같아지는 점입니다. 이 점을 넘어서면 은하들은 더 이상 은하단의 중력에 의해 결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류해 나갑니다. 이 과정은 급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입니다. 처음에 은하단의 외곽 은하들이 이탈합니다. 그들은 중심에서 가장 멀리 있고 결합력이 가장 약합니다. 그 다음 더 안쪽의 은하들이 이탈합니다. 마지막에 중심부의 은하들만 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분리됩니다. 은하단이 분리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빅립의 타임라인에서 이것은 종점 약 10억 년 전에 시작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팬텀 에너지의 강도에 의존합니다. 더 강한 팬텀 에너지는 더 빠른 분리를 의미합니다. 은하의 해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은하는 은하단보다 작지만 여전히 엄청난 구조입니다. 우리 은하수는 약 2천억 개의 별을 포함합니다. 그것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입니다. 중심에는 궁수자리 A라고 불리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입니다. 은하는 중력에 의해 결합됩니다. 별들은 은하의 중력 우물 안에서 궤도를 돕니다. 이 궤도는 닫힌 경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복잡하고 섭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별들은 은하 내에 머무릅니다. 그들은 탈출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빅 립에서 은하의 결합도 실패합니다. 팽창이 특정 임계값에 도달하면 별들은 은하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외곽의 헤일로 별들이 갑니다. 그 다음 원반의 별들이 갑니다. 마지막에 중심의 별들만 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분리됩니다. 중심의 블랙홀은 가장 강하게 결합된 물체입니다. 그것은 가장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블랙홀의 운명도 빅립에서 불확실합니다. 은하가 분리되는 시간은 은하단 분리 후입니다. 빅립의 타임라인에서 이것은 종점 약 6천만 년 전입니다. 다시 이 숫자는 팬텀 에너지의 매개 변수에 의존합니다. 태양계의 해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태양계는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천체들로 구성됩니다. 8개의 행성, 수많은 외소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태양의 중력에 의해 결합됩니다. 행성의 궤도는 케플러 법칙을 따릅니다. 그것들은 타원입니다. 태양은 타원의 한 초점에 있습니다. 궤도 주기는 반장축의 세제곱근에 비례합니다. 이 법칙들은 17세기에 발견되었고 뉴턴의 중력 이론에 의해 설명되었습니다. 빅립에서 태양계도 분리됩니다. 먼저 외부 행성들이 이탈합니다.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입니다. 그들은 태양에서 가장 멀고 궤도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그 다음 내부 행성들이 이탈합니다. 화성, 지구, 금성, 수성입니다. 태양계가 분리되는 시간은 은하 분리 후입니다. 빅립의 타임라인에서 이것은 종점 약 3개월 전입니다. 이 시점에서 팽창은 이미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해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지구는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행성입니다. 그것의 질량은 약 6잉시외 24제곱 킬로그램입니다. 그것의 반지름은 약 6,400km입니다. 그것은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입니다. 지구는 중력에 의해 구 형태를 유지합니다. 중력은 모든 물질을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암석의 강도가 그 압력에 저항합니다. 이 균형이 지구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빅립에서 중력이 팽창에 의해 압도됩니다. 지구는 더 이상 구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각이 갈라지고 멘틀이 분리되고 핵이 흩어집니다. 행성은 조각들로 분해됩니다. 그 조각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지구가 분해되는 시간은 태양계 분리 후입니다. 빅립의 타임라인에서 이것은 종점 약 30분 전입니다. 이 시점에서 팽창은 극도로 빠릅니다. 남은 시간은 분 단위입니다. 원자의 해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됩니다. 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띱니다. 전자기력이 전자를 핵 주위에 붙들어 둡니다. 전자는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에서 존재합니다. 원자의 크기는 약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은 1옹스트롬입니다. 핵의 크기는 약 10의 마이너스 15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은 1펨토미터입니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입니다. 핵은 원자 부피의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빅립에서 전자 기력이 팽창에 의해 압도됩니다. 전자가 핵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원자가 이온화됩니다. 더 이상 중성 원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플라즈마만 남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원자가 해체되는 시간은 지구 분해 후입니다. 빅립의 타임라인에서 이것은 종점 약 10회, 마이너스 19제곱초 전입니다. 이 시점에서 팽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남은 시간은 찰나입니다. 핵의 해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핵자라고 불립니다. 강한 핵력이 핵자들을 결합합니다. 이 힘은 매우 강하지만 매우 짧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의 결합 에너지는 핵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철 56은 가장 안정적인 핵입니다. 그것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당 가장 높습니다. 더 가볍거나 더 무거운 핵은 덜 안정적입니다. 빅립에서 강한 핵력조차 팽창에 의해 압도됩니다. 핵이 분해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분리됩니다. 더 이상 원자 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유로운 핵자들만 남습니다. 핵이 해체되는 시간은 원자 해체 직후입니다. 빅립의 타임라인에서 이것은 종점 직전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특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팽창은 물리적 시간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자체가 복합입자입니다. 그들은 쿼크로 구성됩니다.